안녕하세요. 사용자 위치 기반 화장실 서비스 발표를 맡은 급동팀 백엔드 김유라입니다. 옥차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서 기능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는지 흐름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기존 중간에 했던 발표와 다르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고도화 내용과 기존에 저희 팀이 갖고 있었던 트러블 슈팅과 그에 따른 프론트와 백엔드의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존의 공공 화장실 서비스가 갖는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 일단 첫 번째로 기존의 지도 앱은 화장실의 위치만 간략하게 제공이 되고, 운영 시간이나 시설 정보 등의 실제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이런 정보를 정제해서 사용자에게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둘째로 기존 서비스는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긴급 상황에 가장 가까운 화장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보여주고 중복된 위경도의 지도 마커를 그룹화하여 UX를 향상시키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로그인을 필수로 요구했지만 저희 급동 서비스는 비회원도 회원처럼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고 어떤 한 유저가 구글이나 카카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도 한 계정으로 통합되어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사용성을 고려했습니다. 기능 설명에 대해 저희는 크게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 상세 정보 페이지, 마이 페이지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REST.js의 어스가드와 JWT를 기반으로 인증을 통해 소셜 로그인을 구현했고, 회원가입 시에 랜덤한 닉네임을 자동으로 부여해서 기존에 저희 서비스에서 번거롭게 이루어지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받는 지오 로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화장실을 조회하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근처의 화장실의 다양한 상세 필터 기능을 중복하여서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세 정보 페이지는 자세한 위치, 개방 시간, 관리 기간과 함께 댓글과 해당 화장실의 청결도, 비품 상태, 접근성을 알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는 로그인 회원이 즐겨찾기한 화장실과 작성한 리뷰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HTTPS 요청을 보내면 버스를 통해서 배포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받아서 엔진엑스를 통해 백엔드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이때 네스트.js로 구현된 백엔드는 레디스를 통해서 자주 사용되는 사용자 근방 화장실의 데이터나 댓글 같은 데이터를 캐싱하여서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고 DB에 접근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저장합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서비스 코드와 레디스를 도커 컴포즈로 묶어서 AWS의 EC2 인스턴스로 배포되고 GitHub 액션스를 통해서 배포 자동화됩니다. 최종적으로 처리된 데이터는 같은 경로를 거쳐서 사용자에게 HTTPS 응답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메인 페이지에서 주변 화장실을 조회하면 프론트엔드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백엔드 API에 주변 화장실에 대한 요청을 전달하고 백엔드는 이제 레디스에서 캐싱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은 DB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프론트엔드를 거쳐 사용자에게 금방 화장실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단순한 서비스 개발이 아니라 고도화까지 다양하게 진행했는데요. 이제 우선순위를 must, should, would, could라는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고도화된 주요 기능으로는 기존에 각각 로그인되었던 소셜 로그인을 카카오, 네이버, 구글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레디스 캐싱으로 메인 페이지를 렌더링할 때 평균 응답 시간을 약 80% 감소시키고, 지도 마커 클러스터링 및 실시간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던 누락 데이터에 지오 로케이션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외에도 추가 기능 구현으로 마이 페이지, 댓글, 프로필, 이미지, 스플래시 화면 등 UI, UX와 성능 양쪽 모두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확장했고 랜덤 닉네임 자동 생성 기능을 추가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트러블 슈팅을 겪었는데요. 먼저 프론트엔드에서는 주스탠드 스토어 사용 방식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문제 상황은 일부 컴포넌트에서는 커스텀으로 스토어에 접근하고 일부는 스토어를 직접 사용해서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해당 문제 코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상태 로직과 UI만 담당하는 뷰 로직이
분리되지 않고 섞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스토어 접근 코드가 여러 컴포넌트에 중독되면서 로직 파악과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스토어 구조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 범위가 넓어져서 리팩토링 난이도도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카운터 다이렉트 코드를 보시면 스토어 각각의 속성과 메서드를 컴포넌트 내에서 직접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커스텀 훅으로 추출해서 중복되던 스토어 접근 코드를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커스텀 훅을 통해 상태를 사용하는 구조로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유즈 카운터를 활용해서 커스텀 훅으로 추출해서 상태 로직과 비로직이 분리되어서 각각의 레이어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스토어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커스텀 훅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 범위가 제한되고, 리팩토링이 비교적 쉬워지고, 중복된 로직이 사라져서 코드 가독성과 재사용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파생 상태나 가공 로직, 유효성 검사 등도 커스텀 훅 안에서 관리가 가능해졌고, 최종적으로는 카운터 위툭 컴포넌트가 간결하고 명확해져서 스토어 접근 방식의 일관성과 구조적 캡슐화를 통해서 코드의 안정성과 유지 보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API 모델을 계층했다는 점인데요. 모델을 독립적인 계층으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백엔드 응답 데이터를 담는 타입 정도로만 사용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엔드에서 전달해준 API 스키마를 모델로 사용하면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스키마에 강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백엔드 코드가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API를 사용하는 모든 프론트엔드 코드에 영향을 주고 수정이 필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드에서 유저 모델을 보시면 이 모델은 백엔드에서 내려주는 제이슨 응답을 그대로 타입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API 요청부나 후속 컴포넌트의 이 타입이 직접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서버에서 정의된 커멘트 리스트 리스폰스 타입이 서버에서 댓글 리스트를 겟 요청으로 보내면 클라이언트의 컴포넌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희가 API 응답 모델을 계층하면서 다음 사진처럼 바꿨는데요. 기존에는 서버에서 내려주는 응답 스키마를 그대로 모델로 사용해서 프론트엔드 코드에 끝까지 영향을 주었다면 지금은 그 사이에 리졸버를 두어서 명시적으로 이를 매핑하는 흐름으로 잘 리팩토링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I 응답을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모델 클래스로 만들어서 도메인 로직을 함께 구현했습니다. 모델을 단순한 데이터 구조가 아니라 도메인 로직을 포함한 객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독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백엔드 변경에 대한 의존성이 최소화되면서 유지 보수가 쉬워졌습니다. 더 강력한 타입 검증이 가능해졌고, 널이나 언디파인드와 같은 예외적인 응답값에 대한 증처리도 모델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뷰와 모델 간의 책임이 명확히 분리되었고, 뷰는 데이터 표현에 집중하고, 모델은 데이터 처리와 해석을 담당하는 구조로서 코드의 안정성과 명확성이 크게 향상되는 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면서 액세스 토큰이 만료된 API 요청을 400일 언어설라이즈가 인터셉트가 작동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캐치에 진입을 해서 set 유저는 널로 로그아웃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이제 리프레시 토큰도 만료되고 400일 언어설라이즈가 되고 인터셉트가 다시 작동되어서 이 상태에는 이제 유저가 아직 널 상태가 아니고요. 이때 리프레시 토큰이 또 요청되어서 이게 무한으로 반복되는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토큰 갱신 요청에는 인터셉터가 없는 별도의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재기 호출을 방지시켰고, 기존 인스턴스 인터셉터 내부에는 리프레시 토큰을 이 분리된 인스턴스로 호출해서 재요청 조건 로직이 작동하지 않도록 분기 처리를 해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인터셉터 로직이 없는 별도의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제 요청 시 리프레시 앤 리트라이 플래그를 기반으로 어떤 인스턴스를 사용할지 분기 처리를 합니다. 이제 리프레시 토큰 함수가 이 분리된 인스턴스를 명시적으로 사용해서 인터셉터에 의한 재요청 로직이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엔드에서는
마찬가지로 트러블 슈팅을 다양하게 겪었는데, 백엔드에서 저희의 메인 서비스인 사용자 근방의 화장실 데이터를 불러올 때 위경도에 근거하여 마커를 찍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기존 서비스에서는 누락된 데이터가 약 45% 정도 되어서 오픈 API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화장실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전체 데이터는 약 5만 7천 건인데 널 값인 위경도는 약 2만 5천 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핵심 기능인 지도에 화장실이 모두 렌더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사용자는 반 이상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불완전한 데이터를 경험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는 카카오 주소 검색 API를 호출해서 기존 DB에 저장되어 있던 도로명 주소나 집안 주소를 기반으로 누락되어 있는 유경도 값을 채워서 완전한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누락되어 있었던 위경도 좌표 약 2만 5천 건을 자동으로 DB에 채워 넣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지도 렌더링 가능 비율이 55%에서 100%로 형성되었고, 직접 하나씩 일일이 지도에서 찾아서 좌표를 입력했을 때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경도에서 누락된 화장실을 조회할 때 위경도 값 중에서 하나라도 너린 상태를 조회해서 불필요한 중복 처리 없이 효율적으로 대상만 필터링해서 도로명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도로명 주소나 집원 주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카카오 주소 검색 API로 호출하고 API 응답으로부터 위경도를 추출해서 DB에 좌표를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를 초기에 한 번에 실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당 사용자가 해당 위치에 대해 요청할 때마다 위경도 값을 새로 저장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는데, DB에는 정확성을 다 맞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았고, 위경도 컬럼을 널러블하지 않게 운영한다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초기 1회 호출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셜 로그인 로직 개선에도 트러블 슈팅을 겪었는데, 기존의 패스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백엔드에서 브라우저의 인증 페이지를 리다이렉트하고 사용자 정보 처리까지 모든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당시 백엔드에서 리다이렉트 시에 쿼리의 액세스 토큰을 반환하여서 프론트엔드가 로컬 스토리지 저장해야 되는 보안과 안정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허리로 노출된 액세스 토큰이 보안 위험이 있었고, 로컬 스토리지 저작 방식의 한계이자 XSS 공격 시 토큰 탈취의 위험이 있었고, 프론트에서 로그인 이후 상태 관리와 리다이렉션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보면 강제로 리다이렉트하고 액세스 토큰을 쿼리 파라미터로 사용하여 반환하는 일부 코드입니다. 이를 저희는 프론트엔드에서는 소셜사에서 서버에 인증 요청을 하고 인증 코드만 백엔드로 전달시키고 백엔드에서는 받은 인증 코드로 소셜사의 서버에 다시 요청하고 액세스 토큰과 사용자 정보를 받아서 급동 전용 토큰을 생성하고 반환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 효과로는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나눌 수 있었고 액세스 토큰을 쿼리에 담을 필요 없이 쿠키로 처리하여서 보안성을 강화시켰고 구글이나 기터브 등 다양한 프로바이더 확장 시 유연하게 추가가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PWA로 개발해서 모바일이나 웹에서도 앱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